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고령화 성도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잠시 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이 분노의 날로 명명해 시위를 벌이다 보복성 유혈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지난 3일 법원 행정처가 2015 사법연감을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고객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기타 장애가 생긴 노동자들은 이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갖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새 세대 아카데미가 고령화 사회와 목회를 주제로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는 2018년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60세 이상 교인들은 지난 1995년 37만 명에서 2013년 12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새세대 아카데미가 고령화 사회와 목회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웃사랑 중에서도 이 노인들과 관련된 것은 성경이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적이고도 또한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과제를 비롯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목회적 응답, 심리적 상담 등 현안과 해결을 찾아보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교회가 이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목회자들이 그 고령화 시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인생에서의 새로운 후반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인가의 문제를 바르게 정리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교회가 노인들의 노후 빈곤과 가족 해체, 고독과 건강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노인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며 상담과 생명 존중, 사별 목회 사역, 실버 학교와 실버타운 등 노인을 위한 돌봄과 교육, 복지 사역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또 경로대학, 또 그 돌봄 사역들을 하고, 안에서는 노인들 훈련과 양육을 통해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세대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지혜를 모아 노인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36회 신촌포럼이 신촌교회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지난 5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촌포럼 대표 이정희 목사는 개회사에서 신촌 성결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며 포럼을 통해 교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촌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경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신촌 성결교회는 신앙과 신학이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지역이 연계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최연종 교수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신촌 성결교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했습니다. 한편 신촌포럼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2차례씩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속적인 분쟁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는 아닌데요. 최근 팔레스타인은 분노의 날을 지정하고 시위를 벌이다 진압하던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head of the Day of Rage, rioting Palestinians burned the tomb of the biblical patriarch Joseph in Nablus. Foreign Ministry Director General Dory Gold said it was similar to the actions of extremist Muslim groups from Afghanistan to Libya. Days of Rage usually include Palestinian rioting and confrontation with Israeli troops at flashpoints in Judea and Samaria or the West Bank. Following a week of terror attacks, Israeli security was out in full force on Friday for the Palestinians' declared Day of Rage. Prime Minister Netanyahu told journalists that incitement is behind the current wave of terrorism and violence. First on the Al-Aqsa Mosque and the outrageous claims that we are changing the status quo there or intend to destroy it. And now we have a new big lie. That new big lie is that Israel is executing Palestinians. Palestinian Authority President Mahmoud Abbas accused Israel of executing what he called an innocent Palestinian boy. That boy stabbed an Israeli boy his own age earlier this week. First of all, he's not dead. He's alive. This Palestinian terrorist is now being treated in Hadassah Hospital in Israel. As for Al-Aqsa Mosque on the Temple Mount, Israel says, as always, only Muslims are allowed to pray there. Christians and Jews have limited access and no prayer allowed. Netanyahu said the trouble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whether or not there are peace talks. They're attacking us not because they want peace or don't want peace, it's because they don't want us here. Tension in Israel is palpable. Many Israelis are staying away from public places. Others aren't giving in. I've never seen a time like this before in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it when I was a kid, about Second Intifada, but I never felt this way. You know, when I see something on Facebook, it hurts inside to see it. And, I feel bad, and I hope that anyone who gets injured is healed fast. Yeah, it is sometimes it's scary to walk around, but it's not that scary because I know I believe in God and I know He's going to help us. Julie Stahl, CBN News, Jerusalem. Christians, of course, have strong ties to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And Dr. Cornelius Becker is the chair of biblical studies at Regent University and joins us now to explain this eternal relationship. So interesting. So why do you think that Christians feel a special connection with the Jewish people, with Israel? The history of Israel, Heather, is, of course, our history. The history of Israel is about God's choice. God chose Abraham, Isaac, Jacob, and Joseph here, the very tomb that's now been set on fire. And so we feel a kinship with Israel because it's about God's choice and it's our history. Jesus was a Jew. Paul was a Jew. The early church were all Jewish. Mm-hmm. Going beyond politics right now, what do you think are the potential reasons why we are seeing all this violence in Israel? I think throughout the history, many forces have risen up against Israel. And in my reading, it's always about God's sovereignty, God's choice. This is an affront not only to Christians, but ultimately against the sovereign choice of God. So for Christians sitting at home who sometimes it's easy to get numb to what's going on, why should they really care about what's happening in Israel? I think this is a marker of something greater that's happening in the world, and this is indeed forces rising up, not only against Israel, not only against Christianity, but against the reign of God Himself. How do you encourage Christians here to pay attention, watch, help? How should we be responding as we're hearing about all this? I think two very important things that we need to do immediately. First and foremostly, I think all Christians should stand up in support of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These people are indeed part of our heritage. And secondly, as the scripture says, we have to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Prayer, prayer, prayer. All right. And explain a little bit about some of the prophetic significance about Israel. Right. And so ultimately, when you look at especially the Apostle Paul, Paul says that the history of Israel is a test about God's faithfulness. Will God do what He said He would do for Israel? And of course, once God has done what He said He would do for Israel, He would do it for the church and He would do it for the rest of the world. And this is the reason why it's so important.
Well, I know it has a lot of people's attention this week and really interesting to think about our response as Christians and, how we should be observing it all. So, Dr. Becker, thanks for your time. Thank you. A privilege.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지난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걱정이 아주 큽니다. 팔레스타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태훈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급기야 무력 충돌까지 있었죠? 네네. 지난 9월 13일 날 일단의 우파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올라가면서 양측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9월 시작된 2차 인티파다도 당시 우파 야당 리쿠드당의 당수였던 아리엘 샤론이 성전산에 올라가면서 촉발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성전산 출입 문제로 충돌이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양측의 피해는 이스라엘 측이 한 10명 정도, 팔레스타인은 한 5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팔레스타인 측의 부상자가 한 2,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계속되는 팔레스타인들의 시위에 이스라엘 측은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있고요. 이에 주로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시위대들도 이스라엘군과 상대도 되지 않는 돌로 이스라엘군과 맞서고 있고 일부는 칼을 들고 덤비다가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충돌이 성전산 출입 문제로 촉발됐다고 하셨는데 이 성전산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충돌이 근본 문제가 성전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세계에서 성전산은요.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에서 중요한 제3의 성지이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도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성전산은 모리아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 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성전산을 두고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요. 예루살렘이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슬로 협정으로 양측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협정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요.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결국 오슬로 협정 자체가 파기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반은 이제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는 오슬로 협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현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책으로 나가는 정책 때문에 팔레스타인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도전해온 어떤 폭력에도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네타냐후 수상은 강경하게 팔레스타인의 이 시위에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스라엘 곳곳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이스라엘 군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지금 서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그 시위에 농도가 잦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구촌 곳곳이 내전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장 오랜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넘어서 네. 중동, 나아가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번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동예루살렘 문제, 국경 네. 문제, 네. 정착촌 문제, 네. 난민 문제 등 양측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워낙 복잡한 문제들, 예. 감정의 앙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제사회가 합리적으로 양측의 분쟁 해결을 위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이미 국제사회는 미국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에서 여러 차례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인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이 땅의 평화 정착과 예. 서로가 좋은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해요. 예. 현재의 분쟁 상황 속에 네. 저희 베들레헴 센터도요, 11월 말에 그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인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예. 이곳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라말라에서 평화 음악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분쟁의 땅에 한국 음악인들이 음악을 통해 평화의 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 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인들은 예. 누구보다도 평화에 대한 갈망들이 크기 때문에요. 예.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작지만 한국인으로서의 평화의 목소리를 이들에게 예. 음악을 통해 들려주려고 합니다.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 주님이 태어나셨던 곳임에도 예. 성지라 불리는 이곳이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아픈 현실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에 예.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 예. 두 민족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특히 예. 한국교가 이 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순례 오실 때마다 이곳에 평화와 선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저희 베들레헴의 센터가 이 작은 부분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태어난 곳이 세계 화약고가 된다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참 정말 속상하고요.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베들레헴 센터라고 했죠. 베들레헴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평화 음악회를 통해서 또 그곳에 또 평화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법원 행정처가 펴낸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부부는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가정보호 사건이 201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공갈죄였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5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2015 사법연감을 통해 본 한국 사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단풍이 이제 막 져가고 있는데 단풍 구경은 갔다 오셨나요? 예, 지지난주에 단풍 구경 갔다 왔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강원도 쪽으로. 참 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예. 너무 경이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예. 그 단풍을 볼 때마다 제가 예. 갖게 됩니다. 예. 지난 3일 법원 행정처가 2015 사법영감을 발표했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정보호 사건 증가예요. 예. 예. 그 사법영감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해마다 예. 그 사건들을 집계해서 예. 발표하는 예. 법원에서 발표하는 그런 영감인데요. 예. 그 사법영감을 보면은 그 사회 변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2015년 사법영감에 의하면 예. 가정보호 사건이 예. 금년에 한 거의 10,000건 정도가 됐으니까 예. 그게 이제 2010년에 한 3,200건이었으니까 예. 5년 만에 거의 3배 정도로 늘어나서 예. 좀 그 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여기서 말하는 가정보호 사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가정보호 사건이라는 것은 예. 이 가정폭력, 예. 또 자녀에 대한 폭력 또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 예.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폭력사범인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예. 가정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예. 보호 처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예. 그 뭐 50m,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예. 또 친권 행사를 제한한다든지 예. 또는 일정한 봉사 명령을 해서 예. 이 자숙 기간을 갖게 한다든지 예. 이런 것이 이제 예. 가정보호 사건인데 예. 이 가정보호 사건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 상해나 폭력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예.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가정 폭력 행위자가 그렇게 많고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사회 단면이 어떤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정에. 그렇죠. 예. 이제 가정 폭력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예. 보통 이제 가해자가 남편인 경우가 많죠. 아버지나. 예. 예.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 밖에서 활동할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예. 이게 사회 가정으로 투영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예.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거나 예. 또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다거나 예.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다거나 예. 하면 그것이 가정 내에서 예. 가정 폭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나타날 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은데 예. 이렇게 장기 불황이 심화되는 그런 경우에 예. 가정 폭력이 예. 결국 사회의 한 단면을 가정에 투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분노가 더 많아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그런 분노가 자꾸 발산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해 30만 쌍의 부부 중 11만여 쌍이 파경을 맞은 것으로 또 나타났어요. 예. 예. 결국 쉽게 얘기해서 예. 30한 5, 6만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예. 10, 한 2, 3만 쌍이 이혼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이 상태로 한 2, 30년만 가면 예. 모든 기혼자들 중에서 예. 3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이혼이 많아지는 것 중에 특히 문제되는 것이 예.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황혼 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4년 이하의 신혼 이혼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예. 이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은 황혼 이혼이 늘고 있군요. 그 과거에는 20년이나 살았는데 참고 살아야지 하는데 예. 지금은 남편 시집살이 못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편들이 또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려나 예. 또는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네. 언제 황혼이혼 소장을 받을지 알 수 예. 없는 노릇이죠. 예. 그러니까 참 지금 위태로운 예. 그런 시대고 또 그런 시기입니다. 뭐 또 제가 듣기로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결혼한 다음에 보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 뭐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만 참겠다. 예. 그 수능 이혼도 있고. 예, 그렇군요. 대학 입학만 시켰으면 내가 이때까지는 참지만 예. 아이 대학교 입학시켰으니까 이제 이혼하겠다. 예. 또 퇴직금 받을 때가 돼서 그렇군요. 퇴직금 받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퇴직금 분할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 또 은퇴할 즈음에 하는 이혼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예. 결국 최선의 노후 대책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최선의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예. 평소에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예. 그러면서 살아야지. 이런 가정 폭력이 있어서는 예. 황혼이혼 소장 받기 딱 좋죠. 예. 통계적으로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산다는 뭐 통계는 뭐 무수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참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범죄 건수는 다소 줄었는데 이번 통계를 보니까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통계적으로는 이제 성범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예. 성범죄 숫자가 이제 실제적으로 확 늘었다기보다는 예.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다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니까 예. 이 성범죄 처벌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예. 결국은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예, 예.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예. 아이들이 동네에서 동네 누나들 뭐 아이스케이키 예. 하면서 막 장난쳐도 예. 그것이 이제 형사처벌이 되거나 보호처분이 안 됐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을 뭐 꼬추를 잡고 이놈 귀엽다라고 예. 어른들이 예. 얘기해도 그런 거 성범죄로 생각 안 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거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예. 예, 고소를 하게 되면 예, 고소하면은 다. 예, 예. 그래서 그 처벌의 성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성범죄 처벌 빈도, 처벌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난해 사기 공갈 범죄가 역대 최고였다고 해요. 예, 사기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4만 명이 넘었습니다. 4만 명이 예. 넘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결국 사회 장기 불황이에요. 바로 사회적으로 예. 사기범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기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예. 결국 불황이 너무 심해지니까 예. 상대방의 거짓말에 솔깃해서 예. 결국 욕심 때문에 속아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기 피해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고 또 예전엔 차용 사기라고 그래서 예.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그것은 이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됐는데 요즘엔 빌렸다 못 갚으면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기가 되기 때문에 예. 차용 사기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증거로 민사 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기에 대한 고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사기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도 금년에 4만 명이나 될 정도로 예. 그렇게 늘어났죠. 예. 피고인 10명 중 9명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결국 구속 재판의 비율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에요. 예. 결국은 수사 단계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자일 뿐이지 예.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없는 것이다. 예. 무죄로 추정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구속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급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는 예. 불구속 수사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서 예.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잘 안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속 수사가 10%밖에 안 되는 그런 예. 경우가 그래서 있게 또 되죠. 하나 눈에 띄는 게 구속영장 발부일이 5년 만에 감소를 했다고 예, 예. 하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예. 결국 수사기관의 그 수사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결국은 영장 발부일이라는 것은 예. 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비율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이제 뭐 10개를 청구했는데 5개가 발부됐다. 예. 그러면 이제 50%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발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 수사기관이 영장도 나오지 않을 거를 예. 무리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예. 또 수사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 그런 것보다는 법원에서 예.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구속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예. 불구속으로 재판을 했다가 예. 유죄 판결이 되면 그때 구속하자. 예. 그래서 법원의 그런 예. 태도 때문에 발부율이 낮아지고 예. 있는 것을 어쨌든 봅니다. 대원칙은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으면은 예. 불구속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거군요. 예. 2015년 사법 영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게 됐는데요. 이제 2015년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통계 숫자 더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연말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환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국과 대만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국과 대만으로 나뉜 지 66년 만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